헤이바리.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죠. 주제 없이 주저리 떠들어 봅니다.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었었던 게 있는데 주제의식은 없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주제는 없었지만 즐겁게 만들었었던 기억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집중을 얼만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을 해서 만들면 너무 늦게 만들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케이시 나이스텟이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 스토리텔링을 더 중시하고 카메라의 퀄리티보다는 뭐 똑딱이 카메라로도 찍고 핸드폰으로도 찍고 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뚝딱 하면서 대강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너무 완벽주의자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비디오 편집은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편집은 재밌는 일이에요. 비디오 편집이 왜 재밌냐면, 비디오 편집을 하면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 그림 그리는 거 그 정도까지만 했었고, 근데 그것이 취미가 돼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제 세상이 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농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은 다 이제 농사 짓는 집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처럼 뭐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특징이 될 수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촌에 사는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같은 거에 더 빠지게 됐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그림을 막 프로페셔널하게 그리는 건 아닌데 계속 낙서를 하는 거를 잘하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즐거웠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애들과는 어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일을 완만하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좀 기본적으로는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직장 생활을 안 했었죠. 농땡이를 많이 부렸었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이제 해외로 발령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영업직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일하면 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얻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했었는데, 그때도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거의 했던 일들이 굉장히 좀, 원래 가방회사에서 이제 그것도 가방회사 일이었는데, 그때도 혼자서 뭘 아이폰 케이스를 개발한다든지 회사 인원도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들을 계속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처음 접할 당시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것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에 한 6년 정도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제가 이제 살면서 부족하던 부분을 한 번에 다 채워준 거예요. 뭐 사람들에서의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맞춰주고 잘 챙겨주는 부분이 많았고, 저도 그만큼 이제 그것에 대한 행복한 만큼 저도 상대에게 많은 거를 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기쁨 같은 것이 서로 전이가 됐었겠죠.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 30 중반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일을 이제 영상 편집, 뭐 강의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일들, 그리고 그림을 뭐 매주 하나씩 해가지고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 책 표지 비슷한 주간 표지 같은 걸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영상 편집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게 됐고,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강의를 카메라를 세워놓고 촬영하는 거라서 좀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못 익혔겠지만, 그냥 손에 그냥 기술이 완전히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기술은 일단 익혔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도 조금 더 많이 발전하게 됐죠. 예전에는 연필이랑 단색으로 그림만 그렸었는데, 이젠 채색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들어오고서 한 7, 8년을 거의 이제
원래 했었던 일이 거의 혼자 하는 일이,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자택근무로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거의 풀타임 출근이 아니라 하루에 2-3시간씩만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혼자 생활을 많이 했죠. 혼자 생활을 많이 하는 동안 굉장히 어두움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인 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되고, 그것이 영상을 찍으면서 참 얼굴이 많이 망가졌구나, 표정이 진짜 안 좋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이제 한 영상 이제 3개째 만들고 있는데, 일단 뭐 외적인 면에서 자기 관리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녹화가 잘 안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외향적인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찍는 이유는 할 말이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찍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말조차 못하니까 영어로 말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영어 실력은 어렸을 때 외국에 1년 나갔다 오고 1년을 살다 왔고, 한국에서는 이제 나름 공부를 했었는데 크게 공부한 건 없었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듣는 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막상 시작해보니까 들리는 만큼 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말을 다 듣는다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영어는 그게 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3번째 영상은 이제 제가 혼자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영상이었는데 엄청 힘들어진 거죠.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죠. 처음에는 그냥 영어로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글로 말을 먼저 녹화를 한 다음에 하기도 하고, 다시 그걸 영어로 이야기를 바꿔서 하기도 하고, 스크립트를 써가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언어 실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말을 하는 거를 계속 찍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연습하는 겸 자막도 여기다 달아보죠. 뭐 그러면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숙제 같으면서도 의미 있는 무엇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찍게 되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지난 몇 년을 이제 거의 혼자서 일을 했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 되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응하기 힘든, 살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제가 능동적으로 풀어가지 않아도 작은 일을 하고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갈 수는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냈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먹고 생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는 않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었죠. 근데 뭐 중간중간 해보고 싶었던 건 많은데 계속 중간에 손을 놓게 됐었어요. 뭐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다고 즐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의 놀았다고 봐야 되죠. 노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노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망가지고 흥미를 잃게 돼요.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놀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다시 일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놀러 다니고 이러고,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쉬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집 앞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그건 이제 80살이 되셨는데 일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매일 그냥 여기저기 나가서 일하시는데, 네,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것이. 그래서 되든 말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줬어요.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먼저 얘기했던 직장이라든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가 능동적으로 찾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쉽고 만만한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더 넓은 계층에게, 더 넓은 계층에서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재밌게 나의 것을 즐겨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좁은 사회, 좁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말로 허접하고 재미는 없지만 처음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렇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마치 어렸을 때 좋아했던 나만의 그림을 그리듯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미디어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적인 작업이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업이 많이 된 상태고, 지금이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아까워서 평소에 하던 일을 더 빨리 하고 샤워도 더 빨리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서 야, 마치 뭘까,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게 이제 인생에서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은,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라기보다는 인생에 무슨 나의 많은 것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하는 첫 친구를 만났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쁨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상실된과 같이 이제 사회에 이제 내버려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놓아짐과 동시에 이미 경력 단절 같은 것들이 많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계기는 케이시 나이스테이트는 아니었는데, 그분 한국말로는 친구란 느낌이 좋겠다. 친근한 느낌이야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것에 방어적이고 피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 없이. 원래 모자를 쓰질 않거든요. 모자는 쓴 모습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그냥 편한 거예요. 자전거 맨날 타고 다녀야 되니까, 촬영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매번 못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눌릴 수도 있고 자전거 때문에, 그러면 모자를 써야겠다 해서 써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 찾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딱 불과 며칠 전까지 해도 이것 근 10년을 내리눌리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체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놀았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어떤 큰 압박 속에 살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큰 시련은 아니었지만 안 좋은 상태로 오래 눌려서 살았던 건 사실이니까, 네, 그것을 그냥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만들면 뭔가 최소한 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목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재밌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 솔직 담백한 나이 이야기? 압축한 나이 이야기가 되겠죠. 뭔가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냐, 내가 어떻게 돼 있냐, 남의 시선을 계속 의식을 했어야 됐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계속 주눅이 들어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상대한테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니면 아닌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생각을 그대로 말 못하고 있던 모습을 굳이 억누르면서 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거죠. 이게 좋은 기분이죠. 이제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짧게라도 하나하나씩 남겨보죠. 오늘은 직원 소개가 있었고 손만 출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 저가 하는 일은 중국에 나가서 있었던 건 가방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가방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폰 케이스도 개발을 해봤고, 국내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개발한 거는 뭐 최초 아니면 한두 번째쯤 되겠죠. 아무도 안 했었으니까. 3G를 목업을 떠와서 만들었었으니까 3GS 모델을. 그거가 가방을 만든다는 게 창조적인, 다 내나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내가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 재봉틀 미싱은 이미 한 7, 8년 전에 산 거고, 근데 만든 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돈은 적당히 먹고 살 정도는 버니까 그냥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마네킹도 있는 거예요. 가방 피팅해 보려고.
입혀보려고. 그 흑인 비하가 될까봐 비맨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블랙맨이라고. 근데 비맨이라고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름을 지어달라고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함으로써 구독자를 유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댓글로 이름을 공모한다고 아마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달아주셔도 좋고. 아무튼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막연한 자신감입니다. 막연한 자신감이 좋은 거란 뜻이 아니라 그 짓거리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연한 자신감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막연한 자신감을 자주 갖기를 좋아합니다. 네, 막연한 자신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막연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번엔. 그래서 기쁜 거죠. 기쁜 거? 아무튼 너무 많이 미뤄지고 있어 일이. 근데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 레더몬스터님을 찍고 있는데, 레더몬스터님은 막 편집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 하시던 일 계속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네, 찍는 거는 편하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찍는 거 편집 자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이번에 괜히 무슨 튜토리얼 하겠다고 교습? 가르치는 영상?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지식도 부족하지, 말도 안 되지, 말은 내가 다 해야 되지. 네, 힘드네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짧게 영상을 만드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게 숙제라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처지니까 간단하게 재밌게 빨리 만드는 법을 찾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라고 하죠. 이거는 최대한 간결하게 손을 좀 덜 대고 올리는, 네, 항상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만들려고 자꾸 손을 대고 또 대고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발목을 잡게 되기도 하고 일이 처지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벽을 기해서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만든 거랑 그 전 단계 90% 수준으로 만든 게, 그것을 볼 사람한테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구분이 안 될 것이고, 내 자신한테도 10%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좋지만 이 10%를 더 좋게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죠. 10%를 잘 만들려고 집착을 해놓고서 결과는 내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만들었으나 저렇게 만들었으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더 10%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한 게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깔끔하게 털고 집착을 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아무튼 좀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멍청한 짓 같아 이거는. 멍청해. 너보다 내가 더 멍청해 보인다.